안녕하세요. 아토즈 논술 명문대 B팀장 정현국 강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2학년도 서강대 논술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서강대학교의 논술 지원 현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이를 종합하여 후에 논술을 지원하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떠한 점에 유의하면서 지원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2022학년도 선발 계획에 의하면 인문계열에서 수시 총원을 612명 선발하고 있는데요. 그중 논술 인문계열 선발 인원은 총 111명으로 약 5분의 1 가량의 선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원은 꾸준히 5분의 1가량으로 유지해오고 있었던 서강대 논술 선발 인원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각 학과별로 몇 명의 인원을 뽑는지 살펴보면 인문계열에서는 16명, 그리고 경제학부, 경영학부에서 총 57명 정도의 인원을 선발하는 이러한 계획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발 인원의 변화를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자면 2020학년도에 145명을 선발하고 있었던 서강대는 2021학년도에 144명, 논술의 감소 추세에 의거해서 선발 인원을 줄이긴 했지만 1명 정도 감소하는 그러한 무의미하게 감소 추이를 보이는 학교 중 하나였었는데요. 올해 선발 계획에 의하면 111명으로 그 인원은 다소 낮아지기는 했으나 이건 역시 정시의 확대로 인한 수시 총원의 감소의 의미가 클 뿐 논술 인원의 유의미한 감소, 즉 몇백 명씩의 감소는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발 인원에 있어서 서강대는 크게 페널티가 없다라고 판단하셔도 좋겠습니다. 경쟁률은 2020학년도에 사실 서강대가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었고 타교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95.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는데요. 2021학년도에는 다시 원년 수준으로 감소하여 71.42대 1이라는 그러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에도 이러한 경쟁률의 수치 내에서 수렴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강대 역시 상위권 대학으로서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은 지원을 보이는 학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결국 실질 경쟁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즉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춘 학생의 경쟁률은 상위권 대학답게 역시 많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단 예로 2020학년도의 경쟁률을 살펴보면 앞에서 봤다시피 95.33대 1이었었는데 학교 측의 발표에 의하면 2020학년도 실질 경쟁률은 29.18대 1로서 매우 감소하는 그러한 실질 경쟁률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역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높았었던 그러한 경쟁률에 비해 매우 낮게 수렴되는 실질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고, 결국 수능에서 많은 학생들이 변별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수치에 의거해 서강대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는 역시 까다로운 수능 최저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수영탐 중 3합 6을 맞춰야 하는 탐구는 물론 한 과목 들어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그러한 수능 최저 기준으로서 학생들이 여기에서부터 많이 탈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면 논술을 지원해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역시 수능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준비될 수 있는 학생이 지원하는 학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해야 될 부분은 내신 반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다수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논술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대학들에서 내신이 낮아지는 추세인데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낮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논술 80, 교과 10, 비교과, 출결을 포함한 비교과가 10 정도 들어가는 그러한 이 비율로서 논술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 내신 5등급 같은 경우에 1등급과의 차이가 불과 마이너스 0.16점, 100점 만점 환산했을 때 매우 무의미한 그러한 점수의 감점으로서 역시 서강대에서 중요한 것은 논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체크해야 될 사항은 이제 중요한 이 논술 시험 자체의 유형을 살펴보는 것일 텐데요. 서강대의 논술 유형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한다면 제시문은 매우 짧다. 다만 너무나 많은 제시문들이 문항당 출제되고 있고 한 문항당 무려 6개에서 7개에 달하는 제시문들을 출제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렇게 많은 제시문들을 출제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너무나 짧게 주어진다는 것. 즉 문항당 800자에서 1000자를 6개에서 7개 제시문들을 분석하는데 이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시간은 각 문항당 50분, 그래서 두 문항을 풀면서 100분에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논술 시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문항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없는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한 시험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계열별로 다소 다른 그러한 논제 유형을 분석해 보자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입장 분석 자체가 독해가 즉 어려운 그러한 제시문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 제시문들에 대해서 분류하고 적용하여 분석하기를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예를 들자면 재작년과 같은 경우에 사실이 가치 판단 형성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다소 난해한 그러한 독해 제시문이 나왔고 분류에서부터 그렇게 틀리는 학생들이 많았었던 그런 문항이 출제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한 문항들이 출제되는 유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제 경영 계열 같은 경우에도 제시문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류와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차이점은 사회학, 경제학 개념을 활용한 그러한 제시문들이 출제된다. 단적 예로 기능론, 갈등론과 같이 거시적인 그러한 틀에서의 개념들이 활용되기도 하고 혹은 아주 미시적으로 공유제와 공공제를 구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대한 문항이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서강대 논술 유형들까지 포함하여 전형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아직 충분한 논술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 대학이므로 충분히 논술로 우리가 지원해 볼 만하다. 두 번째, 다만 수능 점수가 매우 최저 기준의 까다로움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탄탄한 수능 준비를 병행할 수 있는 학생이 준비해야겠다. 그리고 논술 논제에 있어서는 독해와 답안 작성 능력에 있어서 신속성이 필요한 그러한 시험이기 때문에 답안 작성의 양적 연습이 매우 중요한 시험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2022학년도 서강대 논술 지원 전략에 대해서 도전논술 정현국 강사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